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10월 14일 두산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증시 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오늘 상승했고요. 오늘은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자, 옵션 만기일 전날에 어제도 꽤나 이제 상승을 해줬는데요. 오늘도 추가로 좀 상승을 해주는 모양이었습니다. 자, 어제와 수급 패턴이 비슷하죠. 기관 투자자는 또 코스피를 매수했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또 코스닥으로 위주로 이렇게 매수를 해줬습니다. 상당히 이제 많이 오르긴 했는데 이것이 이제 옵션 만기일 영향일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옵션 만기 다음 날인 내일부터 이제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좀 확인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코스닥, 코스피 둘 다 크게 상승해서 좋은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코스피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1.5% 상승해줬고요. 다행히 저점 대비해서 좀 어느 정도 회복을 좀 해주는 모습이었지만 여전히 전체적인 그림을 보았을 때는 사실 턱도 없죠. 여기 이 정도 라인까지는 좀 올라와줘야 그래도 어느 정도 받쳐주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지금 이미 계단식의 큰 하락 때문에 이 정도 상승이 나오더라도 뭐 크게 상승했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고 있습니다. 추가로 보았을 때 거래량 자체가 계속해서 감소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거래량 없이 올라간 이 상승은 언제든지 다시 한번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섣불리 이제 증시가 반등을 시작했구나라고 판단할 수가 없고요. 하락할 때도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상승분을 주기 때문에 하락 추세에서도 상승하는 날이 있고요. 무조건 하락한다 해서 계속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이 코로나가 터졌을 때는 좀 특이한 상황이었죠. 사실 그때도 보면 이제 크게 내렸다가 크게 오르는 척 하다가 또 크게 내렸다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하락장이 왔을 때도 이렇게 양봉이 나오긴 한다라는 거.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 금리 인상 방향 뭐 그쪽으로 진행이 되었을 때는 앞으로도 계속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흐름 자체는 반등으로 가기보다는 전체적인 하락 추세로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요. 거기에 대해서 종목을 좀 잘 발굴을 해서 버티거나 아니면 배당금을 받거나 뭐 그런 식으로 좀 투자에 약간 노림수를 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게 맞고요. 그런 게 이제 자신이 없고 지금은 이제 지키는 자산을 가지는 게 좋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다면 이렇게 장에서 어느 정도 이제 돈을 회수해서 현금화를 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현금화를 해뒀을 때 이런 큰 하락장이 온다면 오히려 이제 좀 마음 편하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종목이 하락을 했을 때는 좀 마음 편하게 어떤 종목을 살까 하고 이제 고민하는 시간만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회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현금 확보도 상당히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증시 전체가 좀 내려가는 방향일 때는요. 자, 일단 기간이 1조 정도 매수를 해줬는데요. 과연 이제 내일까지도 계속해서 매수를 이어갈지 아니면 옵션 만기 때문에 들어왔던 거를 또 바로 내일 이럴 때 또 매도를 해줄지 또 주의 깊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서야 뭐 크게 오른 것 같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는 썩 좋은 것은 아니다. 뭐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 241선 오늘 코스닥은 강하게 돌파해주면서 회복을 좀 했습니다. 어느 정도. 근데 거래량 자체도 계속 죽어 있죠. 거래량 자체도 많이 죽어 있고요.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종목 위주로 오늘 많이 회복을 좀 했는데요. 그 바이오 종목 위주로 좀 의무적으로 좀 들어왔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또 크게 등락이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오히려 그 종목들 따라다니시면 크게 돈을 잃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하시고요. 주봉도 지금 뭐 반등을 좀 해줬지만 언제든지 다시 한번 크게 하락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경계를 늦추면 안 된다. 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가 5천억 정도 매수를 해줬는데요. 기간은 1천억 정도, 한 며칠 정도 더 지켜보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보여주고요. 지금은 이제 환율 자체가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을 좀 받으면서 떨어지면서 이 증시도 어느 정도 올라가주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환율의 저점은 아직 멀었고요. 이렇게
환율이 떨어질 때는 조금씩 조정을 받는 듯이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갈 때는 또 크게 올라가는, 점점 이제 고점을 높여가고 저점을 높여가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증시도 내려가는 방향에서 반등을 한 번씩 준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네, 상승 추세로 전환한 것이 아니고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다음 낮은 고점을 이제 그리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시는 아직 속단하기는 이르다. 그래서 내일과 다음 주 정도는 봐줘야 된다.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선물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분위기는 괜찮습니다. 네, 지금 분위기 괜찮고요. 또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다면 또 좋지 않은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채권 수익률도 지금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어느 정도 조정을 좀 받으면서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감도 조금은 완화가 되었다. 하지만 1.5%대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 여기서 한번 꺾고 다시 한번 크게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미 이 심리적 저항선인 1.4%가 깨졌기 때문에 네, 그 이상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주식에서 네, 그쪽 채권 시장 쪽으로 좀 돈이 빠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달러 쪽으로 이제 많이 돈이 갈 겁니다. 네,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서 금리 인상이 된다면 이제 달러 쪽으로 돈이 많이 몰릴 거고요. 결국에는 우리는 큰 하락장을 한번 겪어야 된다. 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증시 보고요. 네,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중공업 보겠습니다. 700원 상승해서 22,450원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오늘 22,500원은 네, 넘지 못한 채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하지만 오늘도 역시 강하게 상승을 해줬고요. 시간 외 가격은 네, 거래량이 또 실리면서 점점 증가하면서 또 22,800원까지 증가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일 만약에 또 상승이 진행된다면 또 22,500원을 가볍게 넘어갈 수 있을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대로 계속 상승세가 당분간 이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터졌거든요. 그래서 2,100만 주 정도 어제보다 더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패턴을 좀 보았을 때 거래량이 이제 죽어 있다가 갑자기 이제 터지기 시작했을 때 점진적으로 이제 거래량이 증가를 하면서 피크점에서는 이제 5천만 주 이상, 6천만 주까지도 거래량이 터지는 그런 모습이 보였었습니다. 지금도 이제 거래량이 지금 살아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이제 옵션 만기라고 해가지고 네, 오늘 옵션 만기 때문에 또 이제 기간 수급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러고 오늘은 사실은 좀 특이한 이벤트라고 하죠. 네, 그런 수급적으로는 좀 특이한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내일부터가 이제 진짜 움직임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옵션 만기도 끝나고 이제 새로운 그 장이 열리게 되는데요. 금요일엔 사실 코스피 코스닥이 별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통상적으로 보았을 때 금요일 장은 좀 하락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요. 지금 두산중공업의 기세가 또 어떻게 될지 내일 한번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저점을 네, 깨고 나서 증시 분위기 따라 굉장히 좋지 않게 진행이 되었었는데 또 단 양봉 2번 만에 하락분을 다 메웠고요. 오늘은 또 박스권의 최상단까지 또 밀어 올리면서 그다음 심지어는 이제 꼬리는 또 위로 상단을 돌파를 하면서 빠져나갔었습니다. 근데 종가상으로는 이제 꼬리를 달면서 조금 내려와서 상단 끄트머리에 지금 걸려 있는데요. 여전히 지금 네,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내일 만약에 뭐 요 정도 근처에서 마무리를 하든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22,500원을 더 돌파를 해서 나가준다면 좋은 움직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21선 자체도 이제 추세 돌림을 시작해서 다시 한번 크게 돌리기 시작한다면 계속해서 좋은 움직임 이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하지만 증시 분위기가 뭐 계속해서 이렇게 좋아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결국에는 다시 한번 그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와 그다음에 국채 금리 상승 이쪽 방향으로 가가지고 또 전체 증시가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분명히 올 겁니다. 근데 그때도 이제 두산중공업이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해줄지 그런 것도 이제 좀 고려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 네, 이렇게까지는 바로 상승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원전에 대한 중요성이 인지되면서 지금 관심을 다시 한번 받기 시작했는데요. 좀 더 시간을 가졌다가
네, 요 정도에서 시간을 가졌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는, 천천히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를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이렇게 22,500원을 돌파했을 때는 이제는 밴드가 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22,500원에서 22,500원에서 27,000원까지 그 정도의 이제 상단까지 이제 여유가 좀 생기는데요. 27,000원까지 올라가더라도 지금 가격대에서 사실 20% 정도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자리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조금은 지금 내일 장이라든지 다음 주 장을 좀 더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완벽하게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을 했지만 지금 증시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계속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왕이면 이제 떨어졌을 때 계속 매수를 이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이렇게 올라간다고 해서 바로 이제 V자로 올라가겠구나, 계속해서 올라가겠구나 막 속단을 하시고 또 이렇게 올라가는 족족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분명히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꺾이는 그런 지점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점이 왔을 때 매수를 해가는 것이 좋고요. 이대로 이제 출발을 했다면, 사실 출발을 계속 해버린다면 그럴 수도 있죠, 당연히. 그렇다면 그냥 이제 그 정도 수익으로 만족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식을 하실 때는 여유를 가지고 좀 전체적인 사이클을 본다라는 개념으로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주봉상으로 완벽하게 반등을 해줬고요. 월봉상으로도 양봉으로 만들어서 슬슬 이제 좀 움직임을 만들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분위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기간 75만 주 매수를 했죠. 어제 80만 주 이어서 오늘도 매수를 해줬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오늘 10만 주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자, 옵션 만기일 때문인지 투신과 그 다음에 연기금이 또 이렇게 많이 매수를 해줬습니다. 이전에도 이런 적이 있었어요. 반대로 이제 옵션 만기일 전날부터 연기금 투자자가 좀 많이 매도를 하면서 오히려 나갔던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엔 또 이렇게 들어와줬어요. 그래서 이 두 세력에 의해서 이 두산중공업이 힘을 받은 것인지, 하필 또 이제 원전 관련 뉴스가 또 이렇게 옵션 만기일 근처에서 뉴스가 나오면서 그 호재 때문인지 옵션 만기 때문에 이렇게 수급이 들어와서 오른 것인지 조금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코스피 코스닥도 좀 많이 올랐는데요. 한번 내일 장, 그 다음에 다음 주 초 정도쯤에 가보면 이제 확실한 방향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연기금 투자자가 이제 이틀 동안 100만 주 정도 매수를 해줬다라는 거, 계속해서 지분을 높여가고 있다라는 거는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분위기 굉장히 좋고요. 차트는 이 정도로 확인하고 공매도 잔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매도 잔고도 이제 720만 주 정도 찍고 좀 떨어져 가지고 560만 주까지 떨어진 상황. 그래서 570만 주 오늘 조금 증가했네요. 579만 주 정도로 증가를 좀 했는데요. 오늘도 거래량은 100만 주 이상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와 오늘 이어서 계속 공매도 거래는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영향이 이 잔고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좀 확인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승이 공매도에 대한 숏커버링으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상승이 나왔음에도 공매도 잔고가 계속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은, 급격하게 늘어난다라는 것은 또 이제 다음 하락이 또 예상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좀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공매도 잔고와 대차 잔고도 한번 보겠습니다. 대차 잔고는 보게 되면 오늘 자는 안 나왔고요. 계속 체결량이 조금씩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상환량보다 체결량이 좀 더 늘어나면서 이렇게 2,350만 주까지 대차 잔고가 조금 늘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뭐 여전히 뭐 크게 많이 늘어나지 않고 비슷한 위치에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외국인 추적 물량 대비 오늘 당일 물량은 이제 36만 주 매도로 나오면서 어제보다는 좀 더 매도가 나왔다. 그러고 보유율은 9.65% 이렇게 되었고요. 그래서 뭐 크게 변화는 없었습니다. 오늘은 확실히 기간 수급이 또 들어와 주면서 주가가 올랐고요. 그래서 두산중공업은 기간 투자자가 좀 매수를 해줬을 때 좀 급격하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이 매도했을 때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기간이 주로 이제 두산중공업 가격을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소식 하나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유럽에 대해서 이렇게 원전 얘기가 또 나왔고요. 원전 중요 발언에 계속해서 두산중공업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 직격탄을 맞으면서 이제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던 이 두산중공업인데요. 사실 뭐 직접적인 영향은 아니더라도 분명히 이제 회사가 기업이 좀 빚도 많고 그런 상황에서 좀 어려운 상황에서 그 아킬레스건 역할을 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어려운 상황을 두산그룹의 또 여러 가지 그 계열사들이죠. 계열사들을 또 떨어뜨리면서 매각을 하면서 지금 그 부채를 많이 갚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재무가 많이 개선된 상황입니다. 지금 그 결과 올해도 두산중공업의 영업이익은 약 9,960억 원으로 이렇게 전년 대비 546% 증가할 것으로 추정이 된다라고 하고요. 익률도 7.7%로 전년보다 이렇게 증가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열사들을 많이 매각했음에도 불구하고 두산 바켓이라든지 뭐 두산 퓨얼셀이라든지 이런 알짜 회사들이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두산중공업 자체에서 지금 두산건설이라든지 그런 적자 부문이 다 개선이 되어 버려 가지고 이렇게 영업이익도 개선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단기 차입금도 상당히 많이 갚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제 갚을 능력이 되는 그런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이제 이 재무에 대한 걱정은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마무리하고 내년에 이제 원전 사업과 그 다음에 수소 사업 그쪽이 잘 진행이 된다면 두산중공업은 확실히 계속 올라갈 수 있습니다. 뭐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지금 가격의 2배 정도 생각해서 4만 원 정도라고 했고요. 시가총액 또 한 20조면 사실 두산중공업의 미래 가치에 충분히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보고요. 그래서 지금 최근 유럽에서 원전 중요성을 역사라는 목소리가 나온 이후 추세 반전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오고요. 프랑스 등 유럽 10개국 경제 에너지 담당 장관들은 원전 중요성을 주장하는 공동 기고문을 이렇게 발표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게 이제 다들 느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력이 갈수록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앞으로 모든 게 이제 전기화, 전동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도 심지어 이제 전기차가 나오면서 이제는 전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에너지원도 확실히 이제 좀 효율적인 에너지원, 좀 한 번에 이제 많이 수급을 받을 수 있는 에너지원이 필요하고요. 그 원자력 에너지가 친환경적이나 아니면 그 효율이나 그쪽을 따졌을 때 가장 최적화된 에너지원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두산중공업이 전성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2008년대, 2007년이었나요? 그때와 같이 또 그런 큰 상승이, 대상승이 또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 이제는 조금 반등을 해줬지만 다음 주 장 어떻게 될지 한번 보고요. 뭐 다음 주 바로 안 올라도 뭐 크게 상관없습니다. 결국에는 조금 떨어지더라도 우리는 다시 한번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천천히 한번 대응을 하고요. 만약에 뭐 다음 주에 그대로 그냥 위로 가버린다면 뭐 기분 좋게 한번 맞이를 해봅시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